어제입니다. 12월 17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기습 발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에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총 36곳을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부산에 9개, 그다음 대구에 7개,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등 해가지고 구로 치거나 시로 쳐가지고 36곳이다. 이게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많은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웬만한 동네는 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올라가고 있었던 동네도 들어갔고, 막 급등했던 데도 당연히 들어갔고, 그 옆에서 야 이제 우리 차례인가 하던 데도 들어갔고, 올라갔다가 살짝 꺾이는 데도 들어가고, 웬만한 동네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규제 지역도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는데, 레벨 1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레벨 2는 투기 과열지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로 한 번에 두 단계를 점프한 데가 있어요. 어디냐? 창원 의창구입니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 대상 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 과열지구로 한 방에 올라갔어요. 근데 왜 그러냐? 여기가 아파트가 좀 있고 실제로 가격이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외지인들이 와서 많이들 산다라고 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한 번에 두 단계를 점프를 했습니다. 지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합뉴스에서 만든 그래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냥 수도권은 그냥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규제가 된 지는 거의 3년 정도 됐죠. 서울은 진작에 됐었고, 주변 웬만한 곳들도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했다고 해서 안 올랐냐? 그것도 아니죠.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됐던 데가 부산이 됐었다가 한번 풀렸었죠. 풀리자마자 또 다시 막 뛰기 시작하니까 해수동 해가지고 좀 주요 지역 먼저 한번 묶었다가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부산을 또 전체적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푼지 한 1년 됐죠? 작년 겨울쯤에 풀었으니까. 총선 전에 풀었다가 일산은 총선 끝나면서 바로 다시 묶이고, 부산은 이번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너무 막 급등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창원 쪽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창원도 이번에 같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이 막 올라가니까 영향받던 인근 지역, 울산도 있죠. 울산도 좀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고요. 대구도 수성구가 막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수성구는 투기 과열 지구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아니었는데, 대구도 이제 심상치 않게 올라가니까 여기도 이제 웬만한 곳들 다 묶어버렸죠. 그리고 포항도 묶였습니다. 포항도 남구 쪽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부산발 그 시세 상승이 막 옆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규제가 묶이니까 안 되겠다, 옆으로 간다 막 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부산 집값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집을 파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집을 팔면은 이 돈 가지고 뭘 하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옆에 비규제 지역으로 가서 하나 사놓을까? 이런 수요도 있고, 서울로 가려니까 서울은 이미 막 규제 지역이고 너무 대출도 안 되고 너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부산에서 너무 멀고 하니까 이쪽 지역으로 막 퍼져 나가기 시작했던 거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항이었단 말이죠. 근데 포항도 요번에 같이 묶였습니다. 전주도 신축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급등세가 있어요. 급등세가 나오면서 전주도 10억을 찍는다 막 하면서 기사도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주까지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광주도 엄청 올랐었다가 살짝 좀 조정을 받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 맞고 나서 광주를 내비두면은 다 광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주도 이번에 같이 잡자 해서 잡았고, 그러면 광주로 갈 돈이 혹시 순천, 광양, 여수로 가면 어떡하지? 여기로 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여기까지 같이 잡은 거예요. 그리고 천안도 요번에 10억을 찍었죠? 그러니까 야 여기도 안 되겠다 해서 여기도 요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저번 규제에서 이제 대전을 이제 규제를 했는데, 대전하고 세종이 올라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세종은 지금 그냥 폭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폭주. 여기서 또 돈 번 걸 가지고 이걸로 또 설마 공주랑 막 논산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 미리 한번 거는 거야. 미리 한 발자국 더 가가지고 규제를 걸겠다
안 그러면 이거 돈이 계속 퍼져나가니까 라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 총 36곳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기존에도 규제 지역이 많았는데 36곳을 추가하니까 사실상 강원도를 제외한 거의 대다수 면적에서 사람들이 좀 모여 산다는 동네는 다 이제는 규제 지역이 된 거예요. 맞죠? 전라도의 웬만한 동네는 지금 다 된 거죠. 그리고 경남 쪽도 뭐 다 잡혀 있고, 경북에서도 지금 웬만한 동네는 다 들어가 있죠. 충청도 다 들어가져 있죠. 그리고 뭐 경기도는 뭐 이미 꽉 차 있고, 강원도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지금 뭐 속초에 10억짜리 아파트가 막 나오거든요. 강원도가 10억이라고? 사람들이 막 놀래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원주, 춘천 막 이런 데들도 지금 막 가격들이 막 또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지금 그냥 전국이 다 규제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됐는가? 그걸 이제 자료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이제 KB 국민은행에서 이제 주택 가격 동향을 매월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금 광역시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한 달에 지금 2.3%가 올라간다는 거는 단순 계산하면 12달 하면은 거의 30%에 가까운 상승세거든요. 집값이 30%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 전세를 2년씩 사시니까 전세 2년 한 바퀴 돌면은 60%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복리 계산 빼고. 그러면 전세 한 번 살면은 집값이 60%가 올라가는 속도라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2년에 뭐 한 40% 정도 올라가는 정도의 상승세다. 해운대구 보세요. 해운대구는 한 달에 뭐 6%가 올라가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속도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규제가 다시 들어갔다. 자, 그러면 기타 지방은 어떨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꼭 광역시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데들도 막 지금 같이 규제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지금 급등세인 곳들을 규제를 하면 당연히 이게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거라는 건 지금 정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동안 안 일어난다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요즘엔 그런 얘기 안 하죠. 규제하면 무조건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건 정부도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발 더 나가서 안 되겠다. 이번에 또 막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잡기 시작하는데, 충북은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남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 이 천안 쪽이 지금 많이 올랐죠. 천안 쪽이 좀 오르고 전주도 좀 올랐고, 그리고 포항이 많이 올랐어요. 포항 많이 오르고, 창원이 3%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그 규제로 들어갔는데, 여기만 또 규제하면 전남이든 충북이든 이런 데로 또 나가게 되니까 기존 거는 최대한 남겨놓고, 혹시나 불씨가 좀 튈 곳은 이번에 먼저 좀 선제적으로 또 걸겠다라고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규제 지역이 넓어지게 되었는지는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거고, 아직 안 올랐거나 지지부진한 것도 이번 규제 때문에 무조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은 뭐 규제 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 현장 단속 강화를 뭐 하겠다고 하는데, 뭐 항상 뭐 조사와 단속은 매번 하던 거고, 이번에 규제 지역 지정이 사실 이 정책의 핵심인데, 이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은 지정 효력은 18일 00시부터, 그러니까 오늘 00시부터 지정 효력이 나오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발표 시간이 어제죠. 어제 5시인가 그랬습니다. 어제 5시인데 지금 한 7시간 뒤부터 이 효력을 발휘하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5시에 발표하고 그 계약서 쓸 시간도 없잖아요, 사실. 중개사들도 다 퇴근하고 할 텐데, 그 자리에서 계약서 쓰고 있던 사람들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러니까 사실상 발표하고 바로 그냥 효력이 나오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급박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2, 3일만 시간을 줘도 옆에 가서 막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정부가 되게 다급했다. 그럼 왜 이렇게 정부가 다급하냐? 지금 집값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뭐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렇게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대출을 다 막아놨죠. 이 지역들은 대출 규제가 확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분들도 원래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는데, 내 집 마련을 이제 못 하시게 될 거예요. 웬만한 지역들이 다 이제 규제 지역으로 다 묶이면서 대출이 50% 이하로 내려가니까 20, 30대 부부들,
뭐 40대 초반 부부들은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규제가 딱 터지면서 이제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원래 한 70% 나오던 게 지금 50%대로 확 내려가니까 나머지 20%를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못 구하면은 이 상승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많은 지역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무의미해졌어요. 그냥 이제는 그냥 당연히 대출은 그냥 50% 나오는 거지. 그리고 유주택자들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다 2주택부터 취득세가 8.8%, 3주택은 13.2%입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두 채를 사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전국에서 웬만한 지역들은. 규제를 다 하니까 사실상 규제가 없어지는 그런 역효과가 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기겠죠. 자, 모든 곳들이 다 한 번씩 얻어맞았어요. 이제 두더지 때리기를 한 번씩 다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가장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서울, 뭐 수도권 핵심 지역들이 저기도 어차피 대출 안 나오고 우리도 대출 안 나오고 아무데도 대출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싼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부산, 창원, 울산, 대구, 뭐 전주 이런 데서 지금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막 속출하고 천안도 10억씩 막 넘어가는 아파트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분명히 거래를 하면서 현금화를 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 돈이 그러면 어디로 가냐? 이 돈을 주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야 어차피 다 얻어맞고 있는데 이제는 어디냐? 그러면 강원도냐 서울이냐 이걸 선택하게 되겠죠. 특히 지금 어디죠? 잠삼대청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잠실, 용산, 뭐 대치, 청담 요런 데 있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완전히 묶여있는 동네들. 이 동네들도 지금 심각해요. 왜 그러냐? 여기는 많이 못 올랐어요. 그 옆에 있는 도곡, 역삼, 뭐 신천동 뭐 이런 데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그 압구정동 얘네들은 완전히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핵심지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완전히 묶여 있는데 주변은 막 급등했죠. 그리고 지방 대도시들도 다 급등했어. 근데 이번에 규제가 다 들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서울 대회군을 한다. 라고 갈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뭐 정부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 급등하니까. 안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서울로 다시 돌아온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부 강원도로 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권에도 아직 안 된 곳들이 있기는 있는데 뭐 요쪽은 좀 아직은 규제가 좀 없죠. 근데 이쪽은 또 아직은 인프라가 많이 안 좋긴 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차피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이 싼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이랬거든요. 아마 이 정책이 지금 급하니까 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갈 것 같다. 다시 한번 수도권으로 또 간다.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못 간다는 분들은 뭐 인근으로 가겠죠. 인근으로. 어차피 규제는 다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전국의 웬만한 곳들은 다 규제를 당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딜 가든 대출은 안 나와. 야, 그럴 거면 제일 좋은 거 사야지 뭐. 라는 쪽으로 가는 게 사람들의 심리일 것 같고 올해 말 내년 초에 수도권 서울 쪽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걱정됩니다. 시즌2가 시작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